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런 생각 들 때 있죠. 어떻게 이런 일이 어디 먼 나라 얘긴가 하고 말을 꺼내려다 보니 먼 나라도 이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사건이 오늘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이 일요일인데요. 더 탐사라고 하는 유튜브 여러분도 이제 귀에 좀 익숙해지셨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더 탐사.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법무장관하고 변호사 30명이 청담동에 있는 술집에서 밤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 첼로 반주에 맞춰서 노래 부르고 술 마셨다는 그 의혹 보도. 다 거짓말. 그것도 새빨간으로 밝혀진 그 매체가 바로 더 탐사입니다. 그런데 그 탐사가 일요일인 오늘 오후 1시 30분쯤 한낮이죠.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한동훈 법무장관 아파트를 갔습니다. 지금 시청자 여러분 살고 계시는 대근 아파트가 접근하려면 어떻게 되어 있는지요. 저 살고 있는 이곳은요. 공동현관에서 카드를 대야 문이 열립니다. 혹은 어떤 아파트는 비밀 코드를 4자리 혹은 뭐 그보다 더 많이 찍는 데도 있겠습니다만 찍어야 비로소 문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그 아파트 빌딩에 살고 있는 입주자만 출입이 가능하게 그렇게 지금 다 보안 차단 시설이 되어 있죠. 근데 그것을 뚫고 들어간 더 탐사 조선일보는 일당이라는 표현을 썼더군요. 대장동 일당 하듯이 더 탐사 일당 5명입니다. 남자 4명 여자 1명. 이 사람들이 한동훈 장관 집 앞 현관까지 간 겁니다. 그래서 벨을 누르는 거죠. 그러면서 이자들이 한동훈 장관님 계십니까? 더 탐사에서 취재하러 나왔습니다. 이렇게 괴롭힌 겁니다. 오늘 많은 언론들이 이렇게 제목을 붙였더군요. 술자리 의혹 제기 더 탐사 한동훈 아파트 무단 침입 이렇게 제목을 붙인 이유는 한동훈 장관이나 그의 가족들로부터 어떠한 동의나 허락을 받지 않고 그곳에 가서 배를 눌러댔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무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단 침략, 무단 침입.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정말 우리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다고 하는데 일국의 세계 10위권 그러한 국력을 가진 대한민국에서 법무장관 자택까지 찾아간 그 어느 유튜브 매체의 일당들이 현관 배를 계속 눌러대면서 나와라 나와라 물어볼 말이 있으니까 나와라. 어쩌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공포 사회가 됐는지요. 마침 그 시각에 집에 한동훈 장관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한동훈 장관 부인하고 애들이 있었을 텐데 얼마나 공포스러웠을까요? 이런 것을 볼 때마다 우리 사회가 이제 어떤 불법 행위의 일상화가 돼 있다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길거리와 광장을 메우고 있는 불법 집회, 불법 시위는 말할 것도 없고 이제는 일부 매체들의 행동이 도대체 어디까지 선이 있고 넘어야 돼서는 안 되는 선이 어디까지 있는 거고 넘을 수 있는 선은 뭐고 이런 거에 대한 그 경계와 구분이 다 사라져버린 그러한 그리고 만인 대 만인을 향해서 공포와 협박과 무단 침입을 해서 현관을 꽝꽝꽝 누를 수 있는 제가 그 예전에 원로 문인들한테서 들었던 얘기인데요.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1945년에서 48년까지 그 3년여 동안의 해방정국이라고 그러죠. 그때 좌익 청년들이 좌파 청년단 얘네들이 우파 보수파 인사의 집에 가서 막 돌 던지고 대문 발로 차고 그랬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해방되고 나서 몇 년 동안의 해방정국이 지금
2022년 대한민국 땅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보수 쪽에 그런 생각을 가지신 아주 우리나라 큰 거목 같은 소설가 중에 김동리라는 분이 있지요. 그분이 그렇게 당하셨습니다. 참 그 김동리 같은 분이니까 그런 것을 꿋꿋하게 견뎌내셨지. 심약한 문인들 같으면은 아마 밤새 사시나무 떨듯 떨었을 겁니다. 언제 저 인간들이 현관 대문을 부수고 들어오고 울타리를 넘어 들어와서 어떤 짓을 할지 어떻게 합니까? 그 비슷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더 탐사 이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강제 수사권은 없지만 일요일에 경찰 수사관들이 갑자기 기습적으로 압수수색한 기자들의 마음이 어떤 건지를 한 장관도 공감해보라는 차원에서 취재해볼까 한다. 이게 그러니까요. 정확하게 보복 그 행위를 한 겁니다. 여기서 더 탐사에 그 사람들이 뭐 일요일날 이 뭡니까 경찰 수사관들의 압수수색을 당했다는 건 뭐냐면 고발 조치가 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이 한동훈 법무장관을 왜 스토킹을 했지 않습니까? 지난 9월 28일 아파트 단지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한동훈 장관의 차가 지나가니까 그걸 끝까지 따라 붙어가지고 하루 종일 그래가지고 한동훈 장관이 이제 얘네들을 그 고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고발이 접수된 경찰서가 이 더 탐사 직원을 이제 수사를 조사를 하려고 했던 건데 그것을 가지고 한동훈 장관이 우리 식구를 아니 고발을 해? 옳거니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당신한테 갚아주겠어. 안갚음을 하라고 한 겁니다. 안갚음을. 그 경찰서 수사관이 이날 아침에 더 탐사 직원한테 갔었대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저 탐사가 여기에 분기 탱천해가지고 오후 1시 반에 한동훈 장관 법무장관 집을 침입해 들어간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단히 무서운 나라가 돼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자들이 이제 한동훈 장관 그 아파트 안에까지 들어가서 그 현관 앞에 아마 마주보는 현관이 있었겠죠. 그 현관 앞에 그리고 우편물, 택배물 이런 거 있는데 그걸 하나씩 뒤집어보고 참 기가 막힙니다. 이거 사생활 침해를 해도 유분수지. 그 댁에 어떤 택배물이 와 있는지, 택배물의 이름은 누구로 되어 있는지 이걸 다 하나씩 뒤집어 봤다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법무장관 자택에 와서 한동훈 장관이 소식을 듣고 공동 주거 침입 보복 범죄 혐의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 우리나라 형법에 보면은요, 우리나라 형법입니다. 형법 319조 그리고 형법 320조 319조는 주거 침입에 관한 3년 징역형을 규정해 놓은 그 법조문이고 그 다음에 형법 320조는 특수주거 침입 이것은 뭐냐면 혼자 온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이 떼지어서 왔을 때 이게 특수주거 침입이 되는 겁니다. 이 더 탐사 이 일당들이 한 것처럼 5명이 한꺼번에 오면 이게 특수주거 침입 이건 징역 5년. 여기서는 이 더 탐사에서는 최근에 뭐 웹 디자이너 채용을 하겠다면서 공고를 했는데 뭐라고 했느냐? 윤 대통령, 한동훈 장관 등이 때려 죽어도 싫으신 분 웹 디자인을 뽑으면서 어떤 자격 요건을 내걸었냐면 윤, 한 두 사람이 때려 죽어도 싫으신 분 그 분들은 우리 더 탐사에 와라 이겁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현주소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고 윤석열 대통령 용산엔 대통령실 앞에서 매일같이 찾아와서 그 시위 집회를 열고 있는 거고
한동훈 법무장관 자택 앞에 가서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나와라 하고 있는 거고, 조선일보를 보니까 이때 찾아간 사람이 더 탐사 진행자 강진구라는 사람이 있었네요.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 갔더니 이제 공동 현관에 갔더니 주민이 문을 열어주더랍니다. 열어주겠다면서 비밀번호를 눌러줬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자기네들이 문을 부수고 둔 게 아니라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문을 열어주더라 그랬는데 참 비열하기 짝이 없습니다. 저도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곳에 공동 현관문에서 그럴 때가 있는데요. 마침 카드를 깜빡 놓고 왔거나. 그러니까 그 어떤 선의의 목적을 가지고 제가 살고 있는 까지는 왔는데 마침 그 공동 출입문을 출입할 수 있는 카드를 깜빡 놓고 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서로 웃으면서 그냥 문을 열어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저쪽에서는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들어오는 거지요. 그런데 이 더 탐사의 일당들은 아파트의 한 입주민이 열어주겠다. 내가 그렇잖아. 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 한동훈 장관이 꼴보기 싫어 죽겠는데 그 사람한테 지금 취재를 하러 온 이 용감한 우리 매체의 더 탐사 여러분 어서오세요. 그리고 문을 열어줬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 입주민은 틀림없이 선의로 누가 초대를 했는데 그 댁에 온 손님들이신데 마침 뭔가 연락이 잘 안 돼서 그래서 닫힌 문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내가 열어드려야지 하고 그렇게 해서 들어간 걸 겁니다. 아니면 공동 출입문 뒤에 숨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입주에 있는 입주민 하나가 안에서부터 밖으로 문을 탁 열고 나오면 그 순간에 그냥 그렇게들 많이 다닌 사람들이 있잖아요. 입주 공동 현관문 출입할 때 비밀 코드를 모르거나 카드가 없을 경우에 딱 옆에 먼 산 바라보고 있다가 안에 들어있는 주민이 밖으로 외출하러 나올 때 문이 열리면 얼른 하고 들어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 택배가 와 있는 한동훈 법무장관 자택 앞에 택배가 와 있는 수취인을 보고 전부 다 한동훈 장관 아내 이름으로 돼 있네. 한동훈 장관은 온라인 쇼핑을 잘 안 하나 보다. 한 장관은 주로 이름 없는 머플러 같은 걸 하고 다니던데 이것도 우리가 파보고 있어 지금. 아내 이름으로 쇼핑을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대화를 하는 것이 그자들이 만든 영상에 고스란히 찍혀 있고 이걸 유튜브에 업로드를 해왔습니다. 이 강진구란 사람은 이런 말도 했네요. 한동훈 장관이 아마 더 탐사 취재진이 집에 방문했다는 이야기를 알게 되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접근하지 않았다. 이번엔 고소나 신고에 신중을 기해달라. 경고인지 협박인지 불법적인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그 조선일보가요. 대법원 판례를 찾아봤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찾아봤더니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에 있었던 대법원 판례입니다.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 공용 복도 같은 공용 부분도 그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어 주거 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 그러한 주거지에 거주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는 행위는 주거 침입을 구성한다. 이게 대법원 판결입니다. 한동훈 장관과 그의 가족이 살고 있는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그 아파트에 한동훈 장관 본인이나 그 가족들의 명시적이거나 혹은 묵시적인 동의 초청 없이 그 아파트 동에 엘리베이터를 탔으면 이건 뭐다? 주거 침입. 주거 침입. 그런데 더 탐사는 자기네 유튜브 방송에 협박 비슷하게
자기네들은 불법 행위를 저지른 바가 없으니 한동훈 장관이 자기네들을 고발하려면 신중을 기해달라.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도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요. 참 정말 이것을 보면서 지금 우리나라가 어떤 상황이 있는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극도의 혼란기에 있었던 해방 전국 속에서 좌파 청년단이 그 유명 우파 인사의 가가호를 방문하고 다니면서 돌을 던지고 대문을 부수고 협박을 하고 그 공포스러운 분위기, 공포사회가 돼가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고맙습니다.